안녕하세요, 프리클래스의 김대원입니다. 자, 오늘 제가 짧게 정시에서 놓치면 완전히 낭패보는 주요 체크 포인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요. 이 영상이나 뭐 블로그 자료들을 많이 보면요, 뭐 정밀 분석을 해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게 이것들을 한 번에 뭐라고 이런 거는 꼭 체크해 주세요 하는 영상이나 또는 뭐 자료들을 찾기가 너무 힘들어서 저는 간편하게 상세 설명하기보다는 꼭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요소들 7가지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짧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건요, 점수 반영식 변화입니다. 학교를 새로 지원할 때면 작년 점수를 처음 참고를 하긴 하죠. 그걸로 데이터를 만들기도 하고요. 근데 문제는 작년과 점수 반영식이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 작년 데이터에서 그걸 보정을 해서 감안해야 되는데 작년에 이 점수였는데 나 이거 넘어가, 그러니까 난 붙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것들은 이 점수 반영식 변화에서 첫 번째는요, 반영 영역이 바뀌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수리에서 제한을 걸었다든지 또는 과탐에서 제한을 걸었는데 금년에 풀린 학교들이 많죠. 그거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이거는 자주 바뀌는 요소는 아닌데요, 활용 지표가 바뀌는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지금 금년에 이슈가 되게 크게 되는 게요, 가산점이죠. 그리고 반영비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산점과 반영비가 바뀌었다는 건요, 작년 점수하고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꼭 반영식의 변화가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대표적인 게 몇 학교로 몇 개만 얘기해 드리면요, 성균관대 점수 반영식이 많이 바뀌었죠. 연세대 인문, 한양대, 이 중앙대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문과 계열 학생들이 탐구를 못 본 학생들이 좀 재미를 볼 수 있었어요. 탐구가 뭐 3등급 이렇게 된 학생들도 또는 4등급 학생들까지도 합격한 일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탐구를 대폭 올렸기 때문에 이런 데서 반영비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작년식으로 계산했다가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경희대, 건대 이런 학교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학교의 반영식을 바꾼 학교들입니다. 두 번째, 이거 이슈가 되게 핫하죠. 군이동입니다. 근데 군이동이 이제 맨날 다군만 설명을 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다군이 뭐 기회의 땅이 열렸다 막 그런데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을 봤을 땐 전부 다 다군이 나아졌지만 역시 그래도 주력 학교는 가나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군이동은 어떻게 하냐? 새로 가군에 들어온 게 어떤 건지, 그 다음에 나군에 들어온 게 어떤 건지, 다군에 들어온 게 어떤 건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뭐 대표적으로 군이동에 있는 학교들은요, 뭐 고대, 이대, 뭐 성대, 시립대, 동국대, 이게 이제 상위 라인만 설명했는데요, 사실 중하위 라인에서 동덕여대, 경기대, 인천대 같은 경우에도 군이동이 있었어요. 그러면 봤을 때 동덕여대나 경기대 같은 경우에서 군이동이 이제 가나 나 쪽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점수가 좀 낮아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서울 진입만을 원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한번 위험 도전이나 상향 도전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신설입니다. 신설인데 자유전공학과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왜냐면 이거는 이미 수시에서 다 경험을 했고요, 너무 많이 뽑습니다. 그런데 아예 학과 자체가 없었던 게 생기거나 또는 완전히 통합해갖고 새로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자, 통합했는데 그냥 단순 통합이 아니라 통합하고 그 다음 이름 바꾸고 그리고 인원까지 바꿔버립니다. 야, 이러면 이제 신설급이죠. 자, 첫 번째는 서울대입니다. 농업생명대학의 시스템공학과, 연세대 같은 경우에선 지능형 반도체공학, 이 두 개 통합한 다음에 이제 과 이름 바꾸고 인원수 바꿨습니다. 자, 고려대 인공지능학과, 이런 학교들이 이제 신설학과들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네 번째는 이거 많이 놓치세요. 왜냐면 이 작년하고 비교를 해본다는 게 사실 까다로운 얘기거든요. 분리하고 통합입니다. 학과 분리, 학과 통합은요, 점수를 많이 바꿔놓습니다. 진짜 사람 미치게 만드는 게 건대예요, 건대. 너무 많이 분리 통합을 해갖고 이게 어디서 어떻게 왔는지 확인하게 됩니다. 이 입시기관들도 그래서 예측이 제일 힘든 게 아마 건대일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이대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경희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연대가 분리통합이 있습니다. 뭐 다른 학교들도 있는데요, 그걸 다 설명하다 보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학교도 있다는 걸 중점적으로 받으시고요. 뭐 부족하신 것들은 제가 이제 설명이 하는 자료나 이런 것들을 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걸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저희가 아주 중요시 여기거든요. 인원 변화입니다. 인원 변화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로 나눠 설명할게요. 첫 번째는요, 일단 계획 단위의 인원 변화입니다. 지금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의대가 증원했다는 거 누구나 다 알고 있고요. 그런 다음에 시립대, 건국대, 국민대, 홍대, 뭐 성대, 이대들이 좀 인원이 많이 바뀐 편입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수시 모집이 끝나고 나면 미충원 인원이 들어오는데 최저를 못 맞췄다든지 또는요, 미등록 사태가 벌어져 갖고 도는 경우가 있죠. 그럼 그거를 추합을 시키다가 날짜가 딱 마감이 되면 어쩔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못 받아요. 그런 경우에서 정시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이 정시로 넘어오는 인원에 따라서 작년의 최종 인원이죠. 계획 인원이나 최종 인원과 금년의 최종 인원의 변화가 있는 것들을 짚어보고 마지막에 원석 결정해야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자유전공학부가 얘기가 계속 나왔죠. 자유전공학부를 만들면서 학과 인원을 대폭 줄인 학교들이 있어요. 그러면 20명 뽑던 그런 학과에서 8명으로 확 줄여버렸습니다. 반토막 이상을 내버리죠. 이런 경우에선 점수가 확실히 올라온 게 높습니다. 위험하죠. 이런 것들 때문에 작년에 이랬으니까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할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인원 변동까지를 감안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6번째입니다. 모의 지원입니다. 이게 많이 하시는데 은근히 안 하시는 분도 있고, 또는 해놓고 그냥 확인 안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적당히 확인하다가 마지막 날 모의 지원이 이제 끝나는 그 시점, 마감 업데이트 끝나는 시점까지도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인내심을 좀 요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안 하고 난 그냥 여기 넣어야지 라는 분도 있습니다. 모의 지원은 말이 좀 많죠. 이게 이제 점수를 만들어 간다, 아니다, 이게 예측이 벗어난 경우도 있다 그러는데요, 제 개인적 경험으로는요 사실 어느 정도의 신뢰를 합니다. 왜냐면 실시간 모의 지원, 그리고 이게 일종의 여론조사 같은 거예요. 어떻게 미리 조사를 하는 게 다른 프로그램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주로 저희가 쓰는 게 진학사를 쓰겠죠. 진학사 모의 지원을 참고를 하고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감 업데이트 이후에 마음을 바꾸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감안을 하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안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런데 모의 지원이 조금 잘 안 먹히는 학과 라인들은 어디부터 그러냐면 국수내다까지는 그나마 좀 믿을 수 있는데, 그 밑에 라인부터는요 사실 이 프로그램 자체를 활용하는 학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적 신뢰는 할 수 없다는 것까지는 알아두시고, 단 참조는 꼭 해주는 게 좋다입니다. 자, 그런 다음 마지막입니다. 경쟁률. 이 경쟁률도 사실 컨설턴트보다 말이 좀 많아요. 근데 뭐 다른 되게 복잡한 원리들도 저는 알고 있지만 이것까지 여기서 설명을 드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이게 제 의견이기 때문에 또 그걸 가지고 저는 뭐 논란이 휘말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무조건 이건 누구나 거의 동의하는 게 있어요. 작년 동일 시간대 대비에 비해서 경쟁률이 1.5배에서 2배까지 이상 가고 있다. 그러면 이건 점수가 높아질 확률이 너무 높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최종 경쟁률은 우리가 모릅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마감 업데이트 경쟁률은 누구나 대부분 보고 쓰거든요. 근데 그 상황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연세대 기계공학과를 쓴다, 또는 연세대에서 뭐 건축공학을 쓴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작년 경쟁률에 비해서 이미 1.5배나 2배가 넘어섰다라는 것 자체는요, 이건 상당히 점수가 높아질 확률이 있다는 걸 각오하고 쓰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쟁률을 보고 마지막에 좀 인내심을 갖고 마감 경쟁률까지 봐야 됩니다. 이걸 보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 혹자들 이런 분들이 좀 있어요. 제가 상담하다가 맨날 많이 듣는 얘기인데요, 이거 보고 쓰세요. 마감 업데이트까지. 그러면요, 어떤 분들한테 상담을 받거든지 서버 터지면 어떡하냐고 자꾸 얘기를 합니다. 안 터집니다. 기다려요. 괜찮아요. 터진 적 있습니다. 그럼 그러겠죠. 지금 저 인간이 무슨 얘기하는 거야? 터진 적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 이게 꽤 오래된 얘기야. 10년 정도가 넘었거든요. 제가 워낙 입시를 오래 하다 보니까. 근데 그때 터졌는데 어떻게 하냐? 마감 시간 연장을 해줬습니다. 결국 뒤에 쓰는 놈들이 왕이에요. 왕. 그냥 완전히 혜택 다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학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게 서버가 터지는 건 솔직히 자연재해에 거의 가까운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감안해서 시간 연장을 해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마감 업데이트 경쟁률까지 꼭 보고 쓰는 걸 저는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게 하지만 중요한 7가지 요소를 꼭 확인하라는 걸 제가 알려드렸고요. 자세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아니면은 정보를 이제 여러분들이 전문가만큼 발품을 팔아갖고 확인을 해보셔야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찾는 것과 그 다음에 아예 모르고 뭘 확인해야 되지 하는 것은 천지 차이이기 때문에 제가 바쁜 이 상담 와중에도 꼭 놓치지 말아야 될 7가지는 준비해서 오늘 여러분께 이렇게 알려드리는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오늘 저는 프리클래스의 김대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